우리는 잘못된 악센트로 잘못된 언어를 말하고 잘못된 옷을 입고 잘못된 길로 몸을 움직이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면서 그 잘못된 색깔로 나오는 거야. 맞지 않은 색깔과 줄무늬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비건이 평소에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나 비건인데 왜 우울한지 안녕. 오늘의 먼지가 만난 비건 피플 초대석 예주라고 해. 예주는 글을 쓰는 시간과 호구의 초상 두 권의 책을 내기도 했고 영상이 나갔을 때는 끝났을 거지만 넌 휴먼 애니멀스 개인전을 연 작가이자 작가죠. 환영하고 본인 소개해줄 수 있을까? 나는 작년 말에 글을 쓰는 시간이라는 책을 독립출판물로 했고 호구의 초상이라는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풀무지에서 회화 작업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야. 계속 책 소개를 본인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비건, 페미니스트, 정신병 이런 것들과 교차성을 계속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야만 했던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내가 써온 글들이 너무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글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게 정말 일기에만 그치는 글들일까라는 질문이 조금 생겼었고 내가 집중하는 그 어떤 교차성에 영향을 준 텍스트가 있거든. 그게 일라이 클레어의 망명과 자긍심이라는 책의 일부인데 내가 그거를 조금 읽을게. 산 정상에서는 이런 말이 들려온다. 이 위에서 보이는 세상은 웅장하지만 너희들은 게으르고 어리석고 나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거기 아래 바닥에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산에 오르기로 결심하거나 우리 아이들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한다. 산에 오르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밝혀진다. 우리는 두렵다. 앞을 내다볼 때마다 조금이라도 친숙하거나 편안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우리는 길을 잃는다. 우리의 휠체어는 막혀서 움직일 수 없다. 우리는 잘못된 악센트로 잘못된 언어를 말하고 잘못된 옷을 입고 잘못된 길로 몸을 움직이고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저 산 위쪽은 빌어먹게 외롭다. 우리는 오르기를 그만두기로 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새 집을 짓는다.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음식, 옷, 먼지, 보행로, 발 아래 뜨거운 아스팔트, 우리의 목발, 모든 것이 괜찮게 느껴지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한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일라이 클레어가 말하는 거는 서로 다른 어떤 쟁점들이 한 사람 안에서 존재할 수 있고 그런 쟁점들이 교차하는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나도 내가 사실 어떤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를테면 내가 책을 낼 때 비건 책을 낸다거나 우울증 책을 낸다거나 아니면 기면증이나 이렇게 딱 어떤 카테고리를 정해서 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그게 다 설명이 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거든.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이런 다양한 나의 어떤 정체성들이 이 안에서 교차하고 있고 그런 다중적인 쟁점을 가진 사람이 발화하는 것 자체가 일라이 클레어의 말처럼 우리 앞에는 조금도 친숙한 길이 없는 그 현실에서 조금은 친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는 내 책을 읽고 그 길을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 맨 처음 책이 그런 정치적인 개인에 대한 특성이 되게 잘 드러난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첫 책이기도 해서 되게 개인적인 에세이지만 또 되게 공적인
아이디어로 나아가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해주면 우리 먼지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어떤 책이야? 글을 쓰는 시간은? 이 책은 일단은 비거니즘, 페미니즘, 뭐 네덜란드 유학기, 그리고 우울증, 감각증, 기면증 막 이런 다양한 정체성들이 교차하는 사람 어떤 화자가 있고 그 화자가 계속해서 글을 써나가는 그 시간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은 되게 현재형으로 써 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글을 쓰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책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 딱 어떤 카테고리로 돼서 이게 페미니즘 책이다, 비거니즘 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평범한 에세이인데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너무 좋다. 읽었을 때 진짜 글을 쓰는 시간을 내가 약간 옆에서 느끼는 느낌? 나 독자로서?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이라서 더 와닿더라고. 그치, 글을 혼자 쓰게 되고 혼자 읽는 고독한 시간이 그런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책 처음 시작 부분인데 혼자 있는 시간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행해온 과제였다. 혼자 노는 것이 비로소 진심으로 즐거워지는 순간에 나는 가장 안도했다. 혼자 있을 때 나는 글을 쓴다. 라는 부분에서 전 좀 억울했던 게 저랑 같이 쓸 때 글을 쓰셨잖아요. 저 여행 일정 짜고 있을 때 여행으로부터 그 파트 5장에서 열심히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5장의 지분은 열심히 주장해본다. 저도 있다. 이게 다른 데에서도 이 문장에 대해서 누가 코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서 사실은 여행 중에도 글을 썼는데 친구와 같이 여행하고 있을 때에도 글을 썼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는 글을 쓸 때 나는 혼자가 됐나 라고 변명을 좀 해봤어. 사실 놀리려고 한 거고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 피곤한 와중에 그 혼자만의 시간을 내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되게 기뻤어. 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 궁금했거든. 아무리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이렇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다시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말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됐는지도 궁금해. 그 결심한 계기가 사실 앞에 말한 거랑 겹치는 이야기인데 사실 기존의 비건 책들을 보면은 어떻게 비건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비거니즘의 개념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비건이 평소에 어떻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나 비건인데 왜 우울한지 뭐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쟁점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삶 속에 근데 비건인데 페미니스트고 페미니스트인데 정신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교차하는 글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낼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부분이 암스테르담 행진에서 나온 그림이었거든. 페이지는 77쪽. 암스테르담 동물권 행진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림이 나와. 근데 다른 그림들은 다 대부분 다 혼자 있는 그림이거든. 이런 식으로 다 혼자 있는 그림인데 반해서 되게 외로움과 그런 교차성의 부분에서 되게 주로 우리가 한 줌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런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체성에 대한 외로움이 되게 많이 드러나면서도 이 그림에 대해서는 되게 연대감이 많이 느껴졌는데 그래서 사실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누가 예주인지 좀 궁금했어. 같이 여행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와닿았길래 또 그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지도 궁금하고 딱 보면 알겠지만 가운데 있는 이 나팔바지 입은 코 뾰족한 사람? 이 사람이 아마 나겠지? 그래서 나의 뒤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형태가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듯한 그런 형태를
의도를 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 사회가 말하는 딱 어떤 정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상성에서 조금 벗어난 존재들, 흔하게 딱 어떤 한국에서 보는 한국인 친구 이런 느낌보다도 되게 그 좋은 의미에서 괴물 같은 존재들이었던 거지. 힘을 가지고 정상성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고 같이 행진하는 존재들. 그래서 좀 나보다 훨씬 좀 크고 막 그런 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나고 누가 누구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게, 그 털보 괴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림에서는 내가 털보 괴물이거든. 그래서 사실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제일 궁금했던 건 그 많은 그림들 중에서 지금 자전거를 탄 이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했어. 사실 이 중간에 새란 챕터도 나오는데, 새가 사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이게 키위새거든. 그러니까 날개가 없는데 날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져서 걸어 다니게 된 새야. 근데 뭔가 약간 기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새가 꼭 날아야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냥 발이 빨라진 케이스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서 그 캐릭터를 본따서 사실 이렇게 사람인데 키위새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 아무래도 자전거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마스코트 같은 것이기도 하고, 나도 네덜란드에 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면서 많이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키위새를 그렸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조금 후보에 올랐었는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투표를 했더니 거의 만장일치로 이게 제일 낫다라고 해서. 본인이 되게 많다라는 게 또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 나도 이게 맨 처음에 보고 예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볼 때 털복숭이도 예주 같고 다른 캐릭터도 예주 같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작가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다양한 거 얘기를 해줬는데, 이 키위새가 되게 작고 연약한, 뭔가 공격하지 않아도 되고 공격받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냥 작은 새 같은 느낌이라면, 뒷부분에 나오는 털보 괴물은 엄청 거대한 그 털이 막 복실복실하고 해그리드 같은 그런 존재잖아. 되게 상반된 거지만 둘 다 내 정체성의 일부인 거야. 중간에 아무도 없는 곳이라는 이 챕터를 보면은 엄청 멀리 혼자 떠나가서 멀뚱히 서 있는 이 털보가 있는데, 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포효하는 그런 그림이야. 내가 괴물이고 사람들한테 내가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그런 순간들에서 벗어나서 멀리 떠나가서 포효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그림을 그렸거든. 그래서 둘 다 나지만 또 상반된 부분이 있다는. 또 궁금했던 게, 그 기면증 얘기할 때 머리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나는 이 뒤에도 또 나오는 건지 궁금했거든. 일단은 페이지 187쪽에 그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200쪽에 이렇게 그림이 또 있어. 이거는 사실 내가 기면증을 표현한 건데, 머리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뇌에 있는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기면증을 느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것 같아. 그러니까 병인데 나랑 관계를 맺는 거야. 그냥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이 나랑 싸움을 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했을 때 이 병도 나한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몸집이 크지는 않고 좀 작잖아. 근데 이 작은 몸인데 너무 무겁다는 거지, 내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뒤에서 보면 약간 행성 같은 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 작은 이 존재가 다른 행성에서 오지 않았을까라는 중력이 다른 행성에서 온 괴물이어서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닐까라는 그냥 어떤 상상에서 시작된 캐릭터였어. 와, 맞췄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뭔가 행성에서 왔다고 표현하니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힘들 때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 이것도 엽서로 내주세요, 작가님. 나 이거 굿즈 샀어. 너무 좋은 것 같아. 글을 쓸 때 같이 이렇게 그린 건지 아니면 글을 다 써놓고 글을 보면서 그린 건지 이런 시점이 좀 궁금하더라고. 그림하고 딱 1대1 매칭되게끔 그린 건 아니고 내가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그냥 이 글을 쓰는 시간 동안에 나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했는데 이 글에 언급된 그 경험이 이 경험과 일치한다 생각이 드는 부분에다가 이거를 넣은 거지. 오대수의 방이라는 글에 있는 이것처럼 이 그림은 사실 다른 글에도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림인데 엄청나게 큰 문고리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 방에서. 근데 내가 이 당시에 너무 힘들었을 때 방문에 그 문고리가 열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냥 가서 열어보면 되는데 안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고 방에서 그래서 막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집에 그 방에 그 문고리를 보고만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이렇게 그렸는데 막상 그리고 나니까 오대수의 방이라는 글은 어떤 방 안에 갇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다고 느끼는 내 자신에 대한 글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렇게 맞췄다 정도인 것 같아. 목차 구성도 사실 궁금했어. 시간 순서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좀 시간이 이동된 부분이 있다면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두 단위로 시간들을 끊어서 설명을 하게 되잖아. 근데 이러한 끊기는 타이밍이라든지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 시간이 조금 이동한 부분들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어떤 시기별로 끊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있을 때랑 혼자 네덜란드 기숙사에서 지낼 때가 있고 2부랑 3부가 시간대가 섞여 있는데 3부는 진짜 힘든 글들이 많아서 힘든 글들을 이렇게 에피소드 안에 끼워넣기보다는 좀 힘든 글들을 좀 따로 모으기도 했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나아진 시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우울감의 정도에 따라서 좀 나누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여행하는 부분은 사실 이렇게 우울한 내용이 거의 없거든. 6부에서 7부는 서울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인데 이때 이제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한 부분과 7부 시간에 대하여는 가장 최근에 쓴 챕터이기도 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우울할 수도 있는 챕터인데 사람들이 앞에 이제 여행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고 느끼다가 마지막에 엄청 안 좋아지고 다시 끝이 나서 되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뭐 그런 거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내가 다시 힘들어진 건 사실이어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그 앞에 네덜란드에서 되게 단단한 예주를 본 느낌이거든. 세상에 대한 예리한 시선이라든지 특히나 뭐 암스테르담 동물권 행진에서 그 비건 페미니스트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속이 통쾌하고 그런 챕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단단한 시간 속에서도 다시 약해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고 다시 이제 계속 그렇게 순환할 것 같다라는 느낌? 단단해지고 다시 약해지는 시간들이 있고 끝나지 않은 느낌? 약간 책의 마침표로 끝나진 않고 쉼표로 이어지는 느낌? 이 책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끝난다는 말이 나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이 글을 쓰는 이 화자가 마지막에 되게 힘들어하면서 끝이 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읽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이거든 이게
세상의 시간은 비가역적이라면서 앞으로 미래로만 흐른다. 나를 버리고 간다. 나는 매일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간 낭비를 멈추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쓸모없는 짓을 멈추고 시간을 따라 어서 뛰려고 매섭게 몰아붙인다. 하지만 내 일상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우락부락한 세 가지의 병들이다. 이 셋은 누가 더 강한지, 누가 본체를 잠식할 건지 여전히 서로 치열하게 겨루는 듯하다. 그 틈바구니에서 난 제발 끝나라 제발 하며 오늘 하루를 내 인생 전체를 낭비할 뿐이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마지막 챕터가 끝나는데 나는 이 사람이 흔한 개발서나 이런 것처럼 뭔가 병이 뿅 나와서 어떻게 좋아졌고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졌다라는 결말이 아니라 다시 힘들어졌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발화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나의 태도였던 것 같아.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니지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곧 다시 이제 또 후구의 초상으로 돌아온 거지.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책을 한 권을 냈더니 바로 후구의 초상이 또 나와. 그래서 어머 이 작가님 정말 열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후구의 초상으로 넘어갈까?